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어 600명대에 가까워졌고 사망자도 80명 넘게 발생하는 등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가톨릭대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도 신규 환자가 17만 명대에 달했는데요. 지금 국제 통계 사이트의 결과 집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독일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의 유행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의견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선 같은 기준으로 보면 독일의 어제 신규 확진자가 22만 5,500명인데요. 독일은 우리보다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8,4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예. 이 인구 비례를 보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상황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17만 명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확진자 수가 세계 최다라는 거는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정점은 알 수는 없지만 이 급증 추세가 언제 둔화되느냐, 즉 증가는 하되 이 커브가 지금 직선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이 둔화되면서 또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정체기가 지나면서 감소되느냐, 네. 이 기간이 전체적인 확진자의 수 또 위중증 수와 사망자 수를 비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물론 사망 82명의 위중증 환자가 늘어서 581명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 위중증 환자 사망률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예. 17만 명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정점인지가 아직 알 수 없다는 부분에서 불확실하지만 아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진자에 비례해서 이 위중증 환자 수는 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예. 자, 해외 상황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지금 100만 명 이상씩 나오다가 이제는 8만 명대로 줄어서 오미크론 이전 상황으로 돌아왔고 또 폭증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지금 확산세가 급격하게 이제 줄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가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해외에 비해서 유행이 늦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방역을 잘했고 오미크론이 12월 1일 날 들어왔는데 예. 지금 우리는 급증 추세인데 비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는 하강 추세이면서 뭐 8만 명, 9만 명 정도 수준으로 미국에 나오고 있죠. 네. 지금 현재 100만 명당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3,320명인데요. 예. 미국의 경우 100만 명당 숫자가 4,100명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컸었고 예. 또 사망자 수라든지 중환자 수 이런 것들은 훨씬 우리보다 컸었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심각했었죠.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영국도 20만 명 정도까지 올라갔었지만 8, 9만 명 정도에서 지금 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유행의 끝무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방역이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예. 그 인구의 거의 20~30%가 자연 감염되면서 더 이상 면역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12월 1일 날 처음 확진된 이후로 오미크론이 뭐 물론 귀국하기는 11월 24일 날 들어왔습니다만은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중순 정도에 4, 5천 명 정도부터 이제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예. 그 이후에 한 달 만에 뭐 거의 30배 정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증가 추세는 꺾이고 있지 않지만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20만 명을 넘어가면서 만약에 25만 명 정도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 급격한 증가 추세 자체는 좀 둔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2, 3주간에 거쳐서 정체기를 거쳐서 아마 감소 추세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달 말 또 다음 달 한 달간은 이 급격한 환자 증가에 의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앞으로 30만 명이 나올 거라는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응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검사법인 PCR 검사가 지금 역량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러다가 검사 체계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우리 방역 당국이 PCR 검사를 하루에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75만 정도가 한계였었는데 좀 더 늘려서 85만까지 할 수 있겠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이 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풀링 검사라고 그래서 취합 검사, 여러 사람 검체를 한꺼번에 해서 한 번에 PCR을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 양성률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취합해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 그 나머지 거를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 원 하나를 더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의미가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85만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뭐 거의 풀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서 이거보다 더 늘어난다면은 PCR 확진을 그날에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미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예. 거의 한계에 다다랐고 이것보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게 되면은 이 확진자 수보다는 사실은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확진율이 한 30%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PCR 역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이제 병원에서 하는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에는 따로 양성이 그때 나오면 PCR 검사 없이도 확진 판정을 내리겠다. 이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PCR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방역에 공백이 생기는 우려 때문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예, 뭐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 해야죠. 네. 근데 방역당국에서 얘기한 것은 일반관리군인 경우, 즉 집중관리군은 아니고 일반관리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양성을 인정하겠다는 뜻인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 위양성률, 자신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성이 나오는 비율이 한 24, 5% 정도 된다고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 방역당국의 얘기로는 한 10%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한 10% 정도라면 괜찮지만 24, 5% 정도라면은 그분들이 쓸데없이 자가격리를 하는 상황, 재택치료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예.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팍스러비드를 처방할 경우에 있어서 이 굉장히 고가 예약인데 5일분이 한 53만 원 정도 되는데 이 PCR 양성만 갖고서 처방을 한다면은 이 낭비할 수 있는 고가 예약을 낭비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지침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또 새로운 그 제안도 나왔습니다. 신속 PCR 검사를 도입하자라는 의견인데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이 코를 찌르는 대신 침을 이용해서 검사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활용하면 아이들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시범 적용에 나섰습니다. 자, 이건 정확히 어떤 검사법입니까? 일단 여기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검체 채취하는 게 우리가 비인두 도마라고 또 타액을 가지고 하는 것 또는 코 구멍에서 하는 것 이렇게 신속 진단 키트에서는 코 구멍에서 하죠. 우리는 타액 검사 시스템은 없습니다. 근데 네. 해외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타액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승인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이것은 신속 항원 검사의 얘기고 지금 신속 PCR이라는 것은 PCR이기는 한데 등원 증폭이라고 그래서 같은 온도를 가지고 뭐 대략 60도에서 65도 정도 되는데 한 15분, 30분 정도 반응하면은 증폭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검체도 또 타액이 약간 민감도는 떨어지지만 타액으로서 함으로써 항원 검사 키트보다는 훨씬 더 정확도, 민감도가 높은 검사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이런 키트가 아직까지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대학에서 대면 수업을 할 때에는 신속 PCR을 이용해서 대면 수업을 하게끔 한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학교 내부에서 한 것이고 네. 실제로 우리가 상용화된 신속 PCR 키트 혹은 타액 검사 키트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아마 해결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방역 당국은 지금 이 신속 PCR 검사 도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아마 긍정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일단 PCR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지만 증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보다는 월등히 민감도가 높고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타액을 갖고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속 PCR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즉 위음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비인두 도말 PCR보다는 정확도가 살짝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신속 항원 검사보다는 정확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정부가 3차 접종을 한 사람의 그 오미크론에 걸렸을 때의 통계를 보니까 이게 계절 독감 수준으로 아마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치명률이 0.08%로 집계가 됐는데 계절 독감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계절 독감인 경우에서는 사실 연령에 상관없이 치명률이 있을 수가 있는데 비해서 지금 현재 오미크론에서만 보면은 3차 접종을 받았다 할지라도 0.08% 지금 연령에 상관없이 치명률이죠. 근데 60대 이상만 놓고 본다면은 3차 접종을 받아도 0.5% 정도의 치명률이 되고요. 아, 예. 미접종자인 경우에서는 5.39%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것이 독감과 같이 관리 가능한 질병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서 일반적으로 면역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관리 가능한 독감과 같은 엔데믹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위험한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절 독감과 치명률을 같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3차 접종이 치명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접종 후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4차 접종을 시작했거나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3차 접종까지 했으면 몇 년간의 백신을 더 맞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거의 다 맞는 말입니다. 예. 하지만 4차 접종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은 이 고령층이면서 면역 약화된 환자, 또 젊은 층에 있어서도 뭐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하고요. 요양병원에 있어서 고령의 와성에 있는 환자들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치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네. 4차 접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3차 접종까지 다 맞는다면은 돌파 감염은 일어날지 몰라도 중증화는 막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4차 접종까지 하면서 이것을 효과를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4차 접종까지 맞는다 할지라도 오미크론에 의해서는 돌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3차 접종까지도 수년간 이 질병을 악화시키는 중증 약화 이 효과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4차 접종은 필요 없다고 보고 또 49세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2차 접종만으로도 충분히 이 면역은 얻을 수는 있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3차 접종까지는 맞으면서 그 면역 효과를 얻게 되면은 새로 나오는 변이가 있다 할지라도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감염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중증 예방 효과는 T세포 면역이라는 것이 이 허용 범위가 넓어서 예. 조금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면역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3차 접종까지는 아마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자, 오늘 코로나19 국내 상황 살펴봤는데 정점이 국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응 준비에 부족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